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20세기 최고의 명작으로 자주 뽑히기도 하고요, 독서계에서는 추천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뽑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책은 이야기거리도 많고요, 들여다봐야 하는 내용도 많아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작품 외적인 이야기들도 정말 재밌는 게 많거든요. 작품 외적으로 허먼 멜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게요. 이번 편이 그에 대한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딕 읽기에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소설이라고만도 보기에는 힘든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명작으로 뽑히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 미스테리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에 관한 모든 것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게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래 이야기들, 그러니까 꼬꼬고라고 할 수 있는 모비딕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다는 영미권에서 모비딕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작가들의 추앙은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유럽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미국은 늘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살짝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예술 작품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모비딕에 대해서 유럽 문명을 통째로 삼킨 책이라고 추켜 세우는 미국 소설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유럽의 그 어떤 작품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필터를 걷어놓고 보더라도요, 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심지어 유럽 사람들도 모두 모비딕 자체에 대해서는 명작 중에 명작이다라고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모비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히 망한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은 허먼 멜빌이 31세에 썼거든요. 그리고 7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40년 되잖아요. 이 40년간 팔린 책의 양이 총 합해서 3,200권입니다. 3,200만 권 아니라요, 3,200권이에요. 사실 허먼 멜빌은 원히트 원더에 가깝습니다. 필경사 바틀비 같은 단편 소설도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거의 아는 사람만 알지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 소설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셈이긴 하네요. 싸이의 세계적인 히트곡이 있죠.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싸이가 한국에선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대표적인 원히트 원더 곡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티스트가 하나만 메가히트 시키고 후속이 불발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가 메가히트 된 그 수준은 남다릅니다. 제가 2021년 12월 말에요, 미국에 있었는데요. 디즈니랜드 댄스 페스티벌에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직접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히트 원더로 떴을 때 어쨌든 싸이가 직접 활동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 영광을 누렸죠. 그런데 허먼 멜빌은요, 실패한 소설가로 죽었습니다. 소설은 안 팔리고요, 기껏 팔린 소설도 출판사가 망하는 바람에 인쇄도 다 떼었습니다. 결국 멜빌은 뉴욕 세관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 보이시는 게 뉴욕 세관입니다. 이후 거의 20여 년간 이 직업에 종사를 하게 돼요. 그러는 동안 소설 쓰기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35살쯤에 그만두었으니까 모비딕을 쓰고 3, 4년 정도 지나서 작가를 은퇴한 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먼 멜빌이 사망했을 때 부고기사에 두 가지 굴욕이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멜빌을 묘사하는 단어가 소설가가 아니라요, 문단 활동을 했던 시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소설가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굴욕은요, 그의 대표작으로 모비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모비딕 철자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약간 당황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철자는 이렇거든요. 모비딕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고 기사를 쓴 사람은요, 이딴 소설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혹시 자신의 습작을 쓰고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허먼 멜빌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라도 좀 알아보죠.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거의 문학계의 고흐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앙을 받게 된 그런 점에서 말이죠. 물론 이왕이면 살아서 인정받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모비딕의 외적인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이 소설이 실화라는 점이에요. 허먼 멜빌이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요, 향유고래에 습격받은 비슷한 이야기들, 모카딕이라는 고래의 존재 같은 팩트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모비딕 소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설도요, 당시 무인도에 표류했던 사람의 실제 이야기에 영감받아서 그때 언론인이었던 다니엘 디포가 쓴 소설인데요, 이와 비슷한 창작 경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허먼 멜빌은요, 유복한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이 기울면서 어릴 때부터 은행원이나 시골 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제공황이 와서요, 그런 일도 하기 힘들어지니까 결국 20세에 상선을 타고 처음 선원이 되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포경선까지 타게 되는 거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요. 처음 단편 소설들은 그럭저럭 팔려서 소설가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나 싶다가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비딕을 쓴 건데요. 그래서 포경선의 생활이나 고래에 대한 지식, 현실적인 고래잡이의 이런 묘사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모비딕을 겪은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1820년에 나온 포경선 에섹스호의 놀랍고도 비참한 침몰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비딕이라는 고래에 공격당해서 침몰한 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화예요. 고래의 습격을 받아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은 21명의 선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버티면서요, 죽은 동료 선원들의 인육을 먹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모비딕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모비딕에 의해 침몰하는 배까지만 이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 비슷한 무렵에 미국 포경선 사이에 전설처럼 모카딕이라는 고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고래잡이들을 무척 괴롭힌 고래라고 잡지에도 소개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선원 경험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채집한 자료들을 다 갈아 넣어서 완성한 책이 바로 모비딕입니다. 그런데 모비딕 처음 보신 분들은요, 이게 뭐야? 하는 그러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서관식 자료들이 잡다하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모비딕을 잡으러 가는 AF 선장의 이야기가 서사의 기본 뼈대지만요, 사실 실제로 모비딕과 맞서는 장면은 책의 한 10분의 1? 아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0분의 1 정도? 그 정도고요. 대부분은요, 고래에 대한 백과사전식 지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과사전식이라기보다는 고래 백과사전 그 자체입니다. 정말 고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읽고 있다 보면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정도의 지식들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비딕이 서점에 나올 때는요, 서점 주인들이 읽고서 이거를 문학 코너에 진열하지 않고요, 수산업 코너에 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자주 애용하는 커피숍이 있죠. 바로 이 스타벅스인데요. 이 스타벅스의 이름이 이 모비딕에서 유래된 겁니다. AF 선장 바로 밑에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인데요. 광기에 사로잡힌 선장에게 쓴소리를 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포경선 안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요, 창업자들이 3명이라 복수형으로 S를 붙여가지고 그냥 스타벅스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비딕에 대한 사전학습은 모두 끝났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 소설이 그렇게 명작으로 평가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본편 영상으로 같이 가시죠.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쉥 이런 거. 네, 같이 가시죠. 네, 오세요.